네, 시작할까요? 자, 11회 문제 해설로 들어가죠. 자, 11회 문제 1문으로 일단 가죠. 자, 교재 261페이지입니다. 자, 1문 해가지고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일수록 추천하는 건 어디부터 보는 게 좋아요? 뒤에 설문부터 보시죠. 자, 문제 설문으로 가셔가지고 1번입니다. 갑과 을과 병 3명의 죄책이고요. 지금 100점 만점에 55점이니까 생각보다 논해야 될 죄 자체가 많고 실체법 관련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겠구나. 그 정도 문제인식 바로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거 붙는 거 중요하죠. 주거침입의 점은 제외니까 주거침입죄 이런 구성요건, 죄명우율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무조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논해봤자 무익적 기재 되는 거고요. 무익적 기재를 하는 순간 시간하고 공간을 잡아보니까 유해적 기재예요. 자, 다음 2번으로 갑니다. 경찰 수사로 범행이 밝혀지자 A가 뭐 이제 피해자겠죠. 갑과 을과 병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적법 유효한 고소가 존재하는 걸 깔고 그 다음에 양가로 가번으로 갑니다. 1심 공판 과정에서요. 이게 만약 2심 절차면 1심 판결 선고 우리가 고소 취소 같은 게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거 지금 깔아주는 거죠. 1심 공판 과정에서 A가 갑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어요. 기존의 적법 유효한 고소가 피고인 3명에 대해서 다 존재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한 갑에게만 고소 취소를 했고요. 이 경우 함께 재판받는 얘기는 공동피고인이죠. 을병, 갑을병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고소 취소 자체의 적법 유효성 검토할 거 있는지 간단히 검토한 다음에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갑에 대해서 친고죄 고소 취소 공소기각 그리고 을병에 대해서 뭐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고소 취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 3, 3조 검토로 가겠죠. 물론 기본 전제로 갑을병한테 성립하는 범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 불벌죄인지 그런 것들은 미리 이제 잡고 갈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잘 논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나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만약 훔친 골드바 여기서 그냥 바로 절도 관련이고 절도 관련이니까 위에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나온 거냐 바로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직 사실관계를 읽기 전이지만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잠정적으로 예상하면서 뽑아내면서 가셔야죠. A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뭘 써주는 거야? A는 점유자일 뿐 소유자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 친구 C의 소유물이에요. 그럼 절도죄에 있어가지고 A가 점유자, C가 소유자예요. 자,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서 A, C가 함께 고소했으니까 고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A씨가 1심 공판 과정에서 갑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경우 갑을병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확인은 해야겠지만 절도 관련이가 지금 뭐겠어요? 절도 관련해 가지고 고소니 고소 취소니를 자꾸 언급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3, 4, 4조의 준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328조 2항의 상대적 친고죄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절도죄에 있어가지고 점유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팔레트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가 점유자하고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소유자 둘 다 있어야 된다고 되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과만 친족관계 있으면 친족상도례는 적용 여지 없다 그래서 사기죄만 그냥 피기망자 제외하고 그냥 소유자하고만 친족관계 있으면 되는 거고 이런 절도 횡령 같은 건 쌍방 모두와의 친족관계를 요한다가 객관식에도 나오는 거죠. 자, 그래 지금 이제 말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지 문제 그냥 설문 읽으면서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이어서 보세요. A씨가 함께 재판받는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경우에요. 그러면 일방에만 친족관계 있고 타방에 점유자에는 친족관계가 없으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 범죄 절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 안 된다로 가버려요.
친족상도례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가 뭐야? 상대적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가 돼버리니까 결론이 뭐야? 피해자의 고소가 있든 없든이에요. 무슨 고소 취소가 효력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 전제가 깨지는 거죠. 원래는 친고죄임을 전제로 소송 조건으로서 고소의 존재 이런 걸 따지는 건데 그냥 아예 비친고죄로 바뀌어버리니까 뭐야? 고소가 있든 없든 얼마든지 공소 제기할 수 있고 유죄 무죄 실체 판결 선고할 수 있다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의 양가로 나번 같은 경우는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2번 답 내는 거 가지고 역으로 양가로 가번 같은 경우도 대충 이제 고소 취소의 주관적 불가분 해가지고 또 절도죄 상대적 친고죄니까 신분관계 있는 사람 신분관계 없는 사람 서로 영향 주지 않다까지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형법 공부를 제대로 한 거 가지고 지금 뭐요? 상대적 친고죄 관련해가지고 양가로 나번은 그야말로 생형법이고 양가로 가번은 지금 형소법에서 배우는 거죠. 그거 두 개가 엮어가지고 그냥 기본 사례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물론 사실관계 읽으면서 확인해야겠죠. 자, 다음 3번으로 갑니다. B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P는 수사를 거쳐 병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요. 자, 6번이에요. 쓱 한번 보면 막 여자친구 동영상까지 협박은 쓰레기죠. 자, 6항의 기재 내용 범죄 사실로 하는 영장 받아. 자, 그럼 본건 범죄 사실 영장을 찍어줬죠? 자, 그래서 발부받아서 병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합니다. 자, 양가로 가번이에요. 경찰관 P는 병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병과 B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자,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 딱 뭐 하셔야 되냐면 아까 양가로 6번째 사실관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할 건데 이 정도 단계에서 또는 양가로 6번 사실관계를 읽는 단계에서 이게 지금 뭐가 언급된 거예요? 지금 아까 제일 위에 설문 1번에 죄책, 병의 죄책 관련해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성폭법 관련인 거죠. 당연히 죄책을 의뢰할 때 성폭법에 물론 이제 일반 형법,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특별법도 있지만 아예 성폭법 자체에서 따로 규정하는 개별 범죄 처벌 규정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하나 외워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특별법 공부하고 형법 공부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특별형법 관련은 우리가 형법 강론 중요 범죄처럼 하나하나 구성요건부터 관련 해석 판례까지 정리할 것들은 교통사고 관련 도교 교특 특가고 그리고 부정수표 단속법 2조 2항 5조 정도예요. 나머지 성폭, 아청, 정통만법 이런 것들은 형법 공부하면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판례 정리하고 조문 한번 정독하면서 그냥 존재 정도 확인하는 걸 전제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전을 펴가지고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양가로 6번에 읽는 단계에서 성폭법 법전을 펴두고 여기 걸릴 만한 범죄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일단 스크린을 한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요령이에요. 이거를 성폭법 개별 범죄를 하나하나 미리 공부해가지고 외워서 푸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 공부 방법 자체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기도 하고. 이따 좀 사실관계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양가로 가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경찰관 이렇게 동영상 가지고 협박했으니까 그 동영상 파일 자체가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경찰관 P는 병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병과 B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CD에 복사해가지고 기록에 편철해요. 자, 휴대전화기가 정보 저장 매체가 되는 거고요. 휴대전화기 정보 저장 매체에 담겨있는 우리 본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탐색을 지금 한 거예요. 탐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복사를 떠왔죠.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말로 검토하는 것들이 뭐 관련이에요? 정보 저장 매체 106조 3항 본문 단서 압수 집행 방법 관련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계속 강조하는 게 전자기록 압수 관련해가지고 항상 사실관계에서 일단 뭘 끊으셔야 돼요? 사실관계에서 주어진 압수가 106조 3항 본문의 원칙적인 압수인지 그러한 압수가 현저 곤란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단서에 따른 예외적인 정보 저장 매체 자체 압수인지예요. 자, 그러면 3번 사실관계 두 번째 줄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일단 영장을 받아가지고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한 상태에서 다시 압수한 휴대전화기를 뒤져가지고 지금 파일을 압수를 뜬 거죠. 다시 CD로.
복사를 뜬 거죠. 그러면 지금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106조 3항 단서에 따라서 압수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잡으면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공판에서 병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절차 위반을 주장하면서 증거 부동이랬죠? 뭐 물건에 대한 증거 부동은 의미없고 이제 만약에 전문 법칙 적용되는 거면 예외 요건을 따져야 된다고 할 겁니다. 자, 최종 질문이 뭐야?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 능력이 인정되냐예요. 자, 배운 걸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자기록 압수 관련, 정보 저장 매체, 파일 압수 관련해가지고 기본 사례 목차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형소법에서 배울 때? (106조 3항) 본문단서의 원칙 예외적인 전자기록에 대한 압수 집행 방법과 그에 대한 판례서까지 추가하는 거죠. 그걸 쫙 정리했었고, 그리고 관련 문제로서 압수 집행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문제를 역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와서 하는 것 관련해서 106조 3항 본문 케이스와 단서 케이스를 나눠서 정리했었죠. 자, 그 다음에 관련 문제 두 번째죠. 이거 이제 2번까지는 압수 절차 관련이고 이제 3번은 공판 절차죠. 출력 문건의 증거 능력을 정리해요. 출력 문건의 증거 능력이 뭐였어요? 압수한 원본 저장 매체 파일을 제출한 게 아니라 그 압수물에서 압수한 파일 정보 저장 매체에서 복사본인 출력 문건을 원본 대신 증거로 제출했을 때 그 출력 문건을 원본의 가름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죠. 106조 3항 본문단서의 판례 추가, 참여권 보장 121조 관련해가지고 100조 3항 본문단서 쪽에서 검토하고 출력 문건의 증거 능력은 사본의 증거로서 원본과 사본 사이의 동일성, 전문 증거임을 검토 전제로 전문 증거면 전문 법칙의 외 313조 등을 검토한다 그랬죠. 차근차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기록 딱 뜨면 일단 공부를 하고 들어온 거니까 이건 이미 머릿속에 떠 있는 거고, 양가로 나번 질문을 다시 보세요. 양가로 가번. 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파일이죠. CD에 복사한 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냐요. 자, 이게 말은 다르지만 1, 2, 3번 중에 직접적으로 뭘로 가는 거예요? 3번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압수한 건 휴대전화기 자체인데 실제로 증거로 제출한 건 그 휴대전화기 자체 원본이 아니라 거기서 찾아가지고 복사된 사본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결국 원본 저장 매체에서 복사해서 출력한 거를 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 답안의 핵심은 뭐예요? 원본과 사본 사이의 동일성이에요. 물론 좀 더 이제 구구절절히 판례편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문 증거성 검토를 해서 전문 증거라는 결론이 나오면 전문 법칙 예외를 따져야 돼요. 그걸 쓰는 게 일단 메인이긴 한데 지금 배점을 보시면 10점 배점인데 거기서 더 쓰셔야 돼요. 뭘 더 쓰셔야 돼요? 이쪽을 논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이 지금 뭐와 관련돼서 논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압수 집행 방법을 위반했거나 압수 집행 과정에서 참여권을 침해해서 위법이라고 평가가 돼버리면 3번까지 논의가 내려가진 않아요. 저장 매체는 위수증이 돼버리고 그로부터 복사한 파일은 독수 독과가 돼서 2차 증거로서 역시 그냥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럼 지금 3번 출력 문건의 증거 능력을 구구절절히 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위법이 아니어야 돼요. 1, 2번을 간단히라도 검토해서 수집 절차 등에는 위법이 없어가지고 이 수집 절차 자체, 압수 절차 자체는 적법함을 전제로 이제 위수증은 아닌 걸 전제로 사본의 증거 능력과 무슨 전문 법칙 예외 같은 걸 검토하기 위한 전문 증거성 판단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차근차근 당연히 분량 조절하셔야 돼요. 또 분량이 오버되면 안 되니까. 메인은 이쪽이 돼. 추가적으로 1, 2번까지 점수 받기 좋게 어느 정도로 쓸 건지 머릿속에서 딱 생각하고 잡은 다음에 답안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세부 내용은 해설 보면서 가죠. 자, 양가로 나번입니다. 경찰관 P가 영장에 근거해서 압수한 병의 휴대전화기에서 자, 지금 아까 본건 영장 자, 우리가 영장 관련해서 압수 절차의 위법성 나오면 사전에 영장을 받은 게 있냐 없냐부터 찾은 다음에 사전에 영장을 받은 게 있는 우리 케이스 같으면 일단 뭐부터 넣냐? 영장의 효력 범위부터 해가지고 별건 압수인지 따지고 그런 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압수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거고 영장 받은 게 없으면 영장지 이해랑 절차로 가는 거죠. 자, 우리 사안이 영장 받은 게 있어요. 본건 범죄가 뭐라고요? 동영상 파일로 협박한 거예요. 자, 근데 양가로 나번입니다. 귀금속을 훔치고자 모의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발견했죠. 딱 이거 읽는 순간 어떤 판례가 떠올라야 돼요? 적법하게 압수 뒤지다가 영장 받은 거랑 무관한 범죄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조치 판례 있죠. 딱 표현이 뭐야?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건에 대한 별도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지금? 경찰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냐? 방금 말한 판례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 나면 양가로 나번이 양가로 가번보다 상대적으로 쓸 말이 좀 적은 문제거든요. 근데 둘 다 10점이니까 나번이 좀 여유롭게 그 답안 공간이 나오는 걸 가번에 좀 더 할애해가지고 가번을 좀 더 자세히 써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분량 조절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거 다 지금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막 쥐어짜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을과 병의 공범 사건에 대해서 자, 4번 같은 경우 역시 딱 읽으면 그냥 쟁점하고 답까지 바로 나와버리죠. 위에 사실관계까지 볼 것도 없어요. 먼저 기소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병이 기소되었는데 병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 을은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냐요. 자, 우리가 재심 관련해가지고 재심 개시 절차, 심판 절차에서 재심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개시 절차가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서 핵심은 또 뭐예요? 재심 사유가 있냐 없냐. 재심 사유가 중요하죠. 그럼 재심 사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420조. 그 중에서도 5호죠. 자, 420조 5호 관련해서 유죄를 무죄 등으로 인정할 만큼 명백한 증거 새로 발견된 데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증거의 명백성 쟁점을 잡고요. 증거의 신규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A급 쟁점이 신규성의 의미죠. 법원의 당사자에게도 새로운 증거일 것을 요하느냐 막 위장자서 엮어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신규성 관련 B급 쟁점이 뭐였어요? 기존에 증언했던 증인의 증언 번복 가지고 그 진술 번복을 가지고 새로운 증거로 봐가지고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자, 명백성과 관련해서 역시 A급 메인 쟁점 뭐예요? 명백성의 정도, 고도의 개연성, 그 판단의 대상, 한정적 재평가설이죠. 역시 명백성과 관련 두 번째 B급 쟁점이 뭐였어요? 딱 이 쟁점이잖아요.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 확정 후 다른 공범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 판결 확정된 기존 공범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 자체를 가지고 새로운 명백한 증거로 봐서 재심 청구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판례가 뭐예요? 개별 증거 자체는 변론으로 하고 판결 자체는 증거가 아니니까 재심 청구할 수 없다 결론이죠. 그냥 그 쟁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심 파트는 뭐 이건 브리타도 아니에요. 재심 파트는 A급 파트고 방금 얘기한 정도는 가장 기본 중요 쟁점으로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4개 쟁점 중에 4번째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기존에 기출된 바는 없어요. 근데 기본서나 정리집에서 당연히 정리하고 들어가는 쟁점이죠. 이런 것들은 위에 것들 복잡하게 하고 빨리 그냥 외운들이 그냥 쓰고 쫙 넘어가는 문제예요. 역시 해설 보면서 좀 표현은 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사실관계 하나씩 좀 읽어보죠. 자, 형소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 쟁점과 거의 쟁점 결론까지 잡아버린 거고 이제 형법 실제법 제체 규칙으로 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261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양가리번.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는 사실관계 순서를 써주는 게 기본이죠. 갑은 따로 살고 있는 사촌형 A. 아까 A가 피해자 고소권자였죠. 자, 따로 살고 있는 사촌형에서 이미 우리가 상대적 친고죄가 쟁점이 나온 걸 알아버렸으니까 그냥 바로 뽑는 거죠. 비동거 친족이에요. 비동거 친족 따로 살고 있는 비동거 사촌형 친족이니까 아까 지웠었죠?
328조 2항의 상대적 친고죄로서 일단 갑과 A가 신분자가 되는 거죠. 자, A가 20년 12월 24일 10시에 해외여행과 집을 비우는 거죠. 말을 들으고 나서요. 자, 친구 을이니까 어떻게 돼요? 을과 A는 신분관계 없어요. 바로 답이 나와버리죠.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신분자, 비신분자요. 일단 출발은 328조 3항부터 가죠. 신분관계 없는 사람한테는 1, 2항의 친족상들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게 형소법이지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신분자, 비신분자가 공범으로서 상대적 친고죄를 했을 때 신분자에 대한 고소, 취소,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취소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론이에요. 이미 답이 나와버리죠. 자, 어쨌든 을에게 자 어쩌고 저쩌고 여행 떠나니까 네가 내 대신 귀금속을 훔쳐달라 충분히 살해하겠다 교사가 들어가죠. 이게 공모와 뒤에 실행의 분담까지 가면 공동정모로 빠질 여지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정도는 교사겠죠. 교사에서 이제 승낙까지 하고요. 자, 정범에 이제 실행위가 나올 겁니다. 자, 혼자 가서 훔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교사는. 을은 A의 집 주변을 사전 답사하면서 집안을 엿보던 중 열쇠를 둔다는 사실을 알고요. 후배 병을 꼬드기죠. 제안해서 승낙하고 역할 분담, 공모예요. 그야말로 그냥 직접적으로 을병은 공동정범 같이 하는 거다 찍어주고 있는데 자, 갑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여기서 또 바로 뭐가 나와요? 갑을 교사로 잡을 때 갑은 단순절도를 교사했는데 을이 실제로 실행한 범죄는 특수절도죠. 절도의 공동정범은 아니죠. 둘이 다 같이 했으면 이제 특수절도 더 큰 거래 벌어진 거니까 교사의 차고 양적, 질적 나눠가지고 판단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그 차고 문제도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에요. 자, 특수절도니까 뭐가 필요해요? 합동범의 본질에 따른 현장설이니까 을병에게 특수절도가 되려면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에 있어 그 실행행위 분담이 기능적 행위집에 추가해서 현장성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죠. 현장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갑에게 만약에 이들 사이에 주도적 지위까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정도면 합동범의 공동정범 논의까지도 이어질 여지는 있어요. 물론 이제 다 검토는 해봐야 되는 거죠. 자, 20년 12월 24일 10시 30분. 근데 주거침은 뭐 제외하라 그랬고요. 일단 또 10시 30분 오전이니까 뭐 야주절 같은 건 크게 문제 안 될 거고. 자, 을과 병은 함께 들어갔죠. 그래서 타고 집 앞으로 가서 앞에 주차하고 망보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현장성 인정해요. 자, 을이 A집 넘은 다음 현관문 옆 아래 열쇠를 찾아 열쇠로 열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성계 같은 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특수 합동 절도구나 그냥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들어가서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지금 뭐가 있어요? 물색행위가 있어요. 물색행위가 있으니까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해요? 뒤에 병이 도망가잖아요. 자, 뒤에 한번 보세요. 뒤지기 시작했는데 마당 창고에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A 기척을 듣고 황급히 몸을 숨겨요. 이미 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나아간 상태에서 몸을 숨겼고요. 자, 50분경 집을 나섰는데 병이 갑자기 피해자 집주인이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지금 절도, 특수절도 공범 병이 도망가서 이탈을 하죠. 공범관계에서. 근데 이게 어떤 이탈이에요?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이에요? 실행의 착수 후 이탈이에요? 실행의 착수 전 이탈 같으면 막 주모자랑 단순가담자 나와가지고 주모자면 자기가 기여한 행위지배 같은 걸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막 이런 거 막 들어가고 단순가담자는 단순 잠적으로도 된다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검토했죠? 을과 병이 특수절도에 물색행위 있죠? 들어가면 이게 또 만약에 야주절이었으면 야간의 주거침입 시점에 실행의 착수로 봐버려도 똑같은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 주간이니까 이제 뭐까지 따지는 거예요? 물색행위까지 따져서 이견도 없죠? 물색행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도죄, 특수절도의 을병에 실행의 착수가 이미 있는 거고요. 병이 지금 이렇게 도망간 건 뭘로 평가해야 되는 거야? 실행의 착수 전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 후 이탈로 가요. 그럼 여기서 이탈 인정하려면 그야말로 신고해가지고 이 인간 잡아가세요라고 해서 절도를 실패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야겠다가 잡히는 거죠. 자, 양가로 4번입니다. 자, 을은 숨어있다가 다시 뒤져가지고 골드바 2개를 발견하고 가방에 넣고 나왔어요.
운반 용이한 재물이니까 집어나오는 순간, 그냥 집는 순간 기소예요. 자, 그니까 어떻게 돼요? 절도가 성공해버렸으니까 중간에 도망간 병은 이탈 자체 인정할 여지 없어요. 그냥 특수절도 발생 결과 전부 책임입니다. 자, 나왔는데 병의 승용차가 보이지 아니하자 버스를 타기 위해서 200m 떨어져요. 범행 장소에서 장소적 근접성을 떨어뜨려주고 걸어가는 순간 또 시간적 근접성 접착성을 떨어뜨려주죠. 자, A는 11시 10분경 집에 돌아와 봤더니 도둑된 걸 알게 되고요. 아직 얼마 안 지났죠. 그러니까 분명 이 주변에 있을 거다. 대로변으로 나와 살피던 중 어색어색 을을 발견하고요. 다그치면서 요구하니까, 자, 을은 A 위세에 눌려 A 집으로 따라왔는데 도둑질을 하지 않았느냐 계속 추궁하면서 신고를 하려고 하자 목적을 딱 잡아주죠.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치상이죠. 밀어뜨려서 다치. 물론 이거 그냥 상해고의로 가가지고 상해죄로 의뢰도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사례 문제 풀 때 폭행치상과 상해는 그냥 애매합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상해고 이렇게 찍어주면 상해겠지만 이 정도 사실관계는 폭행치상도 되고 상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중강도가 될 거냐예요. 자, 절도가 지금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까지 입혔으니까 이게 만약에 중강도가 된다고 보면 중강도를 타고 강도 치상까지 가죠. 뭐 상해든 강도 치상이든 그냥 같다고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딱 한 줄이죠. 절도의 기회의 체포멘탈 목적으로 폭행에 빠게 돼. 절도의 기회 검토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아까 얘기했죠. 절도가 끝나고 나서 장소 200m 떨어지고 시간도 흐르고 거기서 또 집까지 와가지고 또 시간 장소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요? 절도의 기회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절도의 기회 폭행 협박한 게 아니면 중강도는 안 되죠. 그럼 결국 되는 건 특수절도와 단순 폭행치상의 실체적 경합으로 빠져버려요. 자, 그리고 을이 이딴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미 도망가고 없는 병은 예견 가능성 같은 것도 없죠. 그럼 이제 공동정범 관련해가지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 들어갈 거고요. 다 이제 해설 보면 하나씩 따져보죠. 자, 도망칩니다. 그 을은 자, 교사했던 갑에게 건네줘요. 그럼 갑 같은 경우는 공동정범, 정범으로 빠지면 작물죄가 안 되겠지만 단순 교사 정도로 빠지면 작물죄는 충분히 될 여지가 있죠. 자, 양가루 6번입니다. 자, 이거 읽을 때 아까 얘기했죠. 성폭법을 펴가지고 한번 읽고 가거나 펴놓고 같이 보면서 가셔야 돼요. 자, 중간에 도망친 바람에 을로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범행 동기가 나오죠. 돈 받기 어려다 생각하고요.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카톡이겠죠.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옛날 여자친구 B에게 찌질하죠. 자, 내일까지 3개월 전에 빌려간 돈을 갚아요. 이게 그냥 돈을 공갈 겁박 단순 돈이 아니라 빌려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걸 전제로 채권자가 권리행사 관련해서 공갈한 거죠. 그래서 권리행사 수단으로 공갈하는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할 거냐 단순 폭행협박으로 끝날 거냐 그런 쟁점도 잡힐 거고. 자, 안 그러면 네 가족과 친구들이 이 동영상을 보게 될 거야. 합의하에 촬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성폭력 특례법 위반죄는 안 될 거고 대신에 또 합의하에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가지고 반포 등 해버리면 처벌한다 그런 범죄도 이제 검토 여지가 있죠. 자, 그래서 합의하에 촬영 캡처한 사진 파일을 첨부해서 보냈어요. 근데 피해자한테 보낸 거는 반포로 보지 않죠. 이 메시지와 사진 파일을 받아본 B는 겁먹고 경찰에 신고하고 실제로 반포까지 나아가지 않은 실행에 착수한 예비 단계 지금 그쳤습니다. 자, 양가루 6번 관련해서 병제책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이게 성폭법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개별 범죄까지 다 분석해서 외우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전을 피셔야 돼요. 자, 성폭법을 한번 펴보세요. 자, 성폭법 좋은 몇 개 안 돼 생각보다. 자, 6조, 7조 쫙 넘어가고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보세요. 딱 걸리는 거 보이죠? 자, 14조 1항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이건 읽어가지고 포섭을 하셔야 돼요. 이거 미리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포인트가 이거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1항이에요. 이제 구분표 최명 같은 건 뒤에 최명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 찍을 당시에는 합의하에 찍었어요. 의사에 반하는 게 없죠. 1항의 구성력 거래 당성 인정 안 돼요. 1항은 이제 검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항 봅니다. 자, 1항에 따른 이렇게 의사에 반해가지고 찍은 거, 그리고 찍은 거를 다시 복사한 거죠. 동영상은 항상 복사 파일이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개정돼가지고 다 들어가고, 심지어 괄호 안에 보시면 복사물에 복사물 다 포함입니다.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한 사람 처벌이에요. 자, 근데 이미 우리는 1항의 범죄가 성립 안 된다를 검토해버렸으니까 이 2항 전단도 안 돼요. 1항의 죄를 범해야 되니 1항에 따른 촬영물이어야 되니까. 자, 근데 또 뒤에가 추가된 게 있죠.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며, 괄호에 심지어 합의하의 여자친구가 스스로 찍어서 보내준 것도 포함돼요. 여기서 이걸 사후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반포 등 해도 처벌이에요. 그럼 우리 사안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찍을 당시에는 합의하였지만 헤어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뿌려버리고 만약에 했으면 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예요. 근데 또 그냥 어설프게 보고 이거 된다고 써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안이 어떻게 돼요? 피해자한테 보낸 건 반포로 보지 않고요. 실제로 막 단톡방에 올리고 뿌려버려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데, 그냥 뿌려버릴 거야 협박만 하고 실제로 반포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야? 2항 후단 위반죄 관련해가지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친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또 보셔야 돼요? 15조 다시 2를 보셔야 돼요. 자, 3조부터 9조까지니까 38, 34, 5, 6, 7, 8, 9. 그리고 14조, 방금 우리가 본 거죠? 14조는 미수범 처벌해요. 근데 우린 미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을 보셔야죠. 예비 음모입니다. 자, 예비 음모는 3조부터 7조까지만 처벌하고, 뭐가 빠져 있어요? 14조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럼 최종 결론이 뭐야? 뿌려버리겠다고 반포 등 한 게 아니라 반포 등의 예비 음모에 그친 거고, 15조 다시 2에서는 반포 등은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뿌려버리겠다 관련은 불가벌이에요. 그거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안 끝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나 쭉 봅니다. 밑에 3, 4, 5항은 뭐 문제 안 될 것 같고, 자, 14-2는 페이크 다큐니까 역시 문제 안 되고, 이거 14-3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14-3 보시면 위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야? 20년 5월 19일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기존에는 이런 법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딱 시험장에서 주어진 법정 가지고 펴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법을 무조건 추가 확인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14-3번 뭐가 있어요? 1항 보시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 이게 또 법 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대법원 판례도 별로 없어요. 자,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복제물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사안이잖아요. 이런 촬영물, 그리고 이게 뭐 의사에 반해서 촬영됐을 때 그딴 거 없죠? 그냥 촬영물이면 하면 돼요. 성관계 촬영물이니까 당연히 이거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한 죄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케이스가 형법상 공갈죄 성부와 별도로 14-3의 1항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2항까지 갑니다. 1항에 따른 협박으로 강요를 하면 역시 가중처벌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 상습범 더 가중처벌이죠. 그럼 우리 지금 사안이 뭐요? 단순 협박이 아니라 돈 내놓으라고 지금 어떤 일 행위를 강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14-3에 1항의 단순 협박으로 갈 거냐, 2항의 강요로 갈 거냐도 판단하셔야 돼요. 자, 지금 돈 내놓으라고 행위를 강요했으니까 2항으로 갈 여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빨리 머리에 쓰셔야 돼요. 어쨌든 돈 갚으러 한 거잖아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 갚는 게 의무 없는 일인 거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 갚는 건 의무 있는 일이죠. 아, 그러니까 강요까지 가는 건 좀 무리겠다요. 물론 이거를 강요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뭐 이걸 강요로 갔다고 해서 100% 틀린다는 말 아니에요. 내 사안 포섭의 논증이 읽는 사람한테 거슬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제 무난한 답안은 이건 돈 갚는 거니까 의무 있는 일이고, 그럼 뭐가 있어요? 2항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일 터니까 뭘로 가면 돼요? 1항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형법상 공갈죄와 별도로 성폭법 위반 14-3 1항 위반 관련해가지고 죄명이 나오는구나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제 답안을 써야 되니까 뭘 보셔야 돼요? 죄명을 써야 되잖아요. 자, 시험장용 법전 제일 뒤에 보시면 뭐가 있다고요? 죄명 예규 있죠. 거길 피셔야 돼요. 왜냐면 죄책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답안에 이런 죄가 성립한다를 써야 되거든요. 그거 막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제일 뒤에 보시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별표 3번인가에 그 몇 번이야? 4번 표를 보시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죄명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14-3조의 1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표시 죄명 성폭법 위반 과로하고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불가벌적 예비로 봤던 14조 1항이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명까지 확인해가지고 여백 같은데 체크 한번 찾았으면 나중에 또 답안 쓸 때 또 찾으려면 귀찮잖아요. 이렇게 한번 찾았으면 답안 쓸 때 활용될 거니까 문제 여백 같은 데다가 구분표시 죄명 정도는 바로 적어놓거나 아니면 법전에다 적어놓거나 해가지고 법전에 적으면 또 뭐라고 할 거니까 문제지 여백에다가 적어놓고 나중에 답안 쓸 때 바로 보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설로 가죠. 자, 263페이지로 갑니다. 자, 갑을병의 죄책이고요. 자, 갑을병 죄책할 때 갑부터 써요? 을병부터 써요? 을병이면 또 을부터 써요? 병부터 써요? 계속 강조했죠? 교사범, 정범이 있으면 정범부터 써야 되고요. 같은 정범 관계라 하더라도 죄책이 달라질 것 항상 범행의 객체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부터 써야 돼요. 갑은 교사고 을병은 정범이니까 갑을병이라 해서 갑부터 쓰는 게 아니죠. 을병부터 써야 돼요. 제한종속 형식에 따를 때 을병의 불법 특정에 대한 교사범의 죄책이 나옵니다. 갑부터 쓰면 답안이 꼬여요. 자, 그리고 을병 사이도 지금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 뭐요? 병은 밖에서 망받고 을이 직접 들어가서 훔친 거니까 역시 범행의 객체에 가까운 사람은 을병 중에서도 을이죠. 을부터 써야 돼요. 을 쓰고 병 쓰고 얘들 정리한 다음에 갑 쓰는 게 맞아요. 차근차근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갑의 단독 범죄는 좀 따로 떼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1회 을병의 공동범행으로서 특수절도부터 따집니다. 자, 특수절도가 되려면 병에게 이탈이 인정되면 안 돼요. 병에게 이탈이 인정돼 버리면 을의 단순절도가 돼버리죠. 그러면 교사차후 같은 게 안 나와버리고 논의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을병부터 써야 돼요. 갑부터 쓰면 그런 게 논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탈을 인정할 수 있냐부터 검토한 다음에 이탈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특수절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반가로 가버립니다. 자, 이탈 관련해가지고 뭐가 문제라고요? 이건 공범의 실행에 착수 후 이탈이다요. 그럼 실행에 착수 후 이탈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사실관계 풀면서 검토한 게 뭐예요? 전이냐 후냐예요. 그러니까 실행에 착수 후 이탈이다를 검토하려면 뭐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절도죄 실행에 착수 시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반가로 가번 보시면 밑줄 부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죠. 이 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가 범행에 성공해버리면 그냥 전부 책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절도죄 실행의 착수 시기는 물색행위 시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 두 개가 지금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안포석 보세요. 물색행위에 나아갔으니까 이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고, 따라서 병은 실행의 착수 후에 이탈한 거고, 을이 실제로 그냥 절도 골드발 다 훔쳐버렸으니까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칙 특수절도죄 성립한다로 돼버립니다. 차근차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반가로 나번이에요. 종국적으로 된다는 게 따져는 봐야겠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어차피 갑죄죄까지 논할 때 합동범의 본질이 논해져야 되니까 합동범의 본질 현장설 논하고요. 사안포섭입니다. 다음 페이지. 을병은 공모하고 현장에서 기능적 행위질 실행의 분담까지 인정되니까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좀 더한 범행들을 검토해야죠. 반가로 2번으로 갑니다. 자, 준강도죄 조문 베껴주고요. 절도의 기회 키워드 써주고 시간 장소적 근접성이고요. 자, 판례 비슷한 판례 있죠. 10분 후 버스 정류장에서 잡은 거. 그 판례 직접 판례 있으니까 인용해주고, 물론 이런 판례 한두 개 빼먹는 거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써주면 좋지만 요걸 빼먹고 그냥 바로 사안포섭 한다 그래가지고 점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건 없습니다. 사안포섭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 장소 근접성 부정시킨 다음에 준강도는 안 되고, 준강도가 안 되니까 준강도 치상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단순 폭행 치상,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인정한 특수절도, 그게 의뢰죄책이고요. 이제 실경이겠죠. 병에게는 뭐다? 절도는 공모했지만 나는 폭행치상까지 공모 안 받고 중간에 이탈했으니까 당연히 예견 가능성 또한 부정이죠. 그래서 추가 범행인 폭행치상 부분까지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을에게는 제일 마지막 줄 특수절도 폭행치상, 내가 성립시킨 범죄가 2개 이상이면 항상 마지막은 죄수 검토로 끝나는 거라 그랬죠. 이거 그냥 이 습관을 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체적 경합이고 병에게는 그냥 특수절도죄. 여기서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의 단독 범행은 다음 페이지 3번에서 따로 끊어섰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답안 목차 구성은 약간 사람마다 달렸을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활용하는 건 뭐예요? 검찰 실무에서 공소사실 기재 순서를 어떻게 해요? 공동범행 묶어서 빼서 써주고 단독범행 시간순으로 쓰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응용해가지고 목차를 그냥 무난하게 잡는 겁니다. 물론 갑부터 논하는 건 안 돼요. 자, 2번으로 가서 갑의 범행입니다. 자, 반가로 1번이에요. 자, 을병의 특수절도에 대한 죄책인 거죠. 자, 일단 뭔 안 돼요? 서셔야 돼요. 합동범의 본질에 따른 현장설에 따를 때 현장성이 부정되는 갑에게 특수절도는 성립할 여지 없다예요.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은 아예 다른 논의예요, 지금. 일단 현장성이 부정되니까 특수절도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합동범의 공동정범인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을 추가로 검토했을 때 뭐가 없어요? 긍정설에 따르더라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집에 따위 없죠. 그냥 단순 교사예요. 그걸 간단히 검토해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반가를 본 마지막 줄 공동정범도 안 되고 그냥 교사범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반가로 2번이죠. 나는 단순 절도를 교사했는데 얘가 갑자기 생뚱맞게 더 큰 특수절도를 교사해버리죠. 그래서 질적 초과, 양적 초과고요. 자, 사안 검토, 양적 초과로 봐서 내가 교사한 단순절도 교사 부분만 책임진다죠. 근데 여기서 초과가 절도 특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을이 지금 폭행 치상까지 해버렸죠. 이건 그야말로 질적 초과죠. 그리고 질적 초과고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마지막 두 줄도 한 0.5점, 1점 들어가는 검토입니다. 이런 걸 안 빼먹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도 교사만 성립 끝이에요. 죄책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자, 아까 6번 관련이죠. 자, 일단 뭐가 된다고요? 형법상 공갈죄 관련해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권리행사 수단으로 겁박한 거 공갈죄로 갈 거냐, 제3범죄 빼버리고 단순 폭행 협박으로 갈 거냐. 그래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정도 넘었다, 공갈죄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266페이지. 물론 뭐야? 실제로 돈 받는 건 실패했으니까 실행의 착수만 있다 그래가지고 공갈 미수로 갈 겁니다. 미수 같은 거 누락 주의하시고요. 자, 반가로 2번 아까 검토했죠? 14조 1항 관련해가지고 합의하에 있으니까 의사에 반한 거 아니에요. 1항 안 되고요. 자, 2항 관련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반포에 나아갔으면 2항죄는 될 건데 그냥 협박만 하고 반포에 나아간 바가 없죠? 그리고 뭐예요? 추가로 예비 음모 처벌 규정 없으므로 14조 1항도 안 되고 2항도 안 된다. 안 되지만 이건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자, 네, 반가로 3번으로 갑니다. 자, 이러이러해서 협박한 경우 성립한다. 그냥 조금 베껴주면 되죠. 따라서 우리 사안도 요거 이용해서 협박했으니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2항에 공갈로 갔다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논증만 잘 하시면 되는데 논증이 무난한 건 1항이겠죠. 자, 그래서 성립한 2개 범죄 하나의 겁박으로 둘 다 성립했으니까 상상적 경합으로 가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앞에 있는 특수절도는 실체적 경합관계. 딱 이 정도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계속 얘기하지만 최종 결론을 앞에 쓴 거를 요약 정리하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성립시킨 죄가 여러 개 있으면 죄수 검토 빠지는 게 소개 결론이 됩니다. 쓸데없는 막 전체 정리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죄책론이 잘 검토해야 되고요. 성폭법 법전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게 이런 시험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정통망법, 성폭법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형소법 이제 검토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267페이지 이제 형소법 설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